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9시 1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피땀 흘려 노력했겠죠. 물론 독서실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퇴근도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개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MS가 잇따라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AWS는 아마존은 15년 11월, MS는 16년 5월 서울과 부산에 여러 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사용자가 아마존이나 MS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서 이용해야 했다.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한국 지역을 선택해서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존, 이퀴녹스, 오라클, MS, 그다음에 GS 건설도 하고 있고요. 삼성 SDS도 있고 SK 네이버 각 있죠. 춘천, 세종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개수로 하면 70개, 80개, KT도 있고, 그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제가 데이터 센터에는 사실 좀 근무를 해봤다고 할 수 있으니 좀 상세히 팩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룸입니다. 서버룸에는 이게 킬로와트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서버 렉인데 각 이제 요 몇 인치짜리 이제 서버가 있는 거고, 이게 고성능 서버 HPC라 그러는데요. 걔는 이제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요 30kW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먹는데 데이터 센터가 그게 비례해서 발열이 돼요. 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밀접한 관계를 줍니다. 그래서 공조 환경이 엄밀히 말하면 항온항습이라고 그럴까요? 24도 이하 컨트롤 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HPC 고성능에서 29도 공조 조건을까지 견디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도, 습도, 파티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퍼실리티, 설비적으로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림 보실게요. 자, 1번이 어디 있습니까? 1번 서버. 자, 이 같은 그림은 이게 층으로 할까요? 그냥 지하층도 있을 수 있는데, 요 지하 2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2층, 1층, 지상 1, 2, 3, 4층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서버가 이제 IT 장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서버가 이런 데이터 센터 전체를 또 백업할 수 있는 서버를 또 다른 곳에 두기도 합니다. 이제 미러로 두기도 하는데, 하여튼 서버. 2번 스토리지, 얘를 모두 저장하든지 스토리지라는 개념 어떻게 같이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IT 장비입니다. 3번 소화기, 소화 설비들. 화재가 났을 때 큰일 나죠. 소방 설비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소화기라 그랬는데 소화설비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CO2 소화설비는 지금 안 됩니다. 질식사고 많이 나가지고
하룬기에서 이제 청정 소화약제로 다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네트워크, 뭐 네트워크도 거의 뭐 IT 장비에 속한다 보면 되고, 배터리. 자, 얼마 전에 이제 판교인가요? SK하고 카카오 배터리 사고 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전 전원의 비상 백업 전원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무정전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티어 등급이라 그러거든요. 1, 2, 3, 4 등급이라 그러는데 신뢰도를 따지는데 전력도 2회선 요 A라는 곳에서 받다가 자동 CTS나 절제돼서 B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이제 간선도 뭐 2개까지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전전원이 하나 죽었을 때 비상발전기가 돌아야 되는데 비상발전기는 무정전은 아니잖아요. 비상발전기는 뭐 가스식이 되든 뭐 디젤식이 되든 뭐 구동 이런 구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있는 거고 얘를 견디기 위해서 UPS라는 게 또 병렬 연결됩니다. UPS는 또 직류 배터리를 또 둡니다. 이 배터리가 결국에는 방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분 내지 20분 정도까지 버티는 거. 그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특징이 UPS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정전식, 정지에 있는 UPS 저 배터리 용량만큼 가지고 있는 이제 암페어 아워죠. 그런 건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UPS입니다. 다이나믹 UPS의 장단점이 있는데 걔는 평소에 발전기처럼 회전력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관성에 의해서 바로 거의 무정전으로 발전기처럼 들어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평소에는 너무 시끄러운 거죠, UPS-C이. 뭐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게 다이나믹 UPS로 하는 경우도 이제 좀 있는 거고요. 배터리 이제 관리 잘해야 됩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내부 임피던스도 측정해야 되고요. 볼 게 많아요, 이게. 발전기는 뭐 전형적으로 디젤 발전기도 있지만 가스 발전기도 가능하고요. 뭐 연료 전지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 STS 네, 일종의 UPS입니다. 요 STS를 쓰기도 하고 뭐 CTTS 쓰기도 하는데 작은 용량의 이제 절체로 보면 되고요. UPS는 또 여기 있죠. 여하튼 이거는 비상전원 쪽입니다. 뭐 PDU는 뭐 내부 서버 앞에 이제 분배해주는 전기로 치면 이제 LP 판넬 뭐 이런 개념이죠. PDU 이제 전원을 각 서버에 연결해 주는 거고요. 이제 펌프는 이제 기계실 뭐 기계실을 둬야 되겠죠. 항운항습을 해야 되니까 조능별로. 그래서 중앙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EHP로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예를 들어 뭐 통신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크라라 그러거든요. 용어가 뭐 그런 걸 또 별도로 이제 항문학습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이제 조능을 나눕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워낙 이제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부 이제 고효율 쪽으로 다 쓰는 거죠. 모터는 전부 다 인버터, 용량 큰 건 다 인버터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항문학습도 이제 필요한 곳곳마다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중앙 공조를 할 때는 냉각탑을 쓰는데 공조 설비가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겨울철에는 바깥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외기 냉수 냉각 방식. 그냥 냉동기는 돌리질 않고 냉각탑에 팬만 돌려서 그러면 냉수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놈을 이제 실내에 반입해서 항우랑습하고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외기의 열을 좀 열교환해서 쓰는 이런 방식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외기 방식으로 바로 이제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북유럽이나 뭐 캐나다 이렇게 좀 추운 지방이랄까 그런 데는 냉동기가 없습니다. 왜냐 외기를 적절히 필터링해서 이제 습도만 좀 조절해서 서버에 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위도 지방, 뭐 특히 뭐 적도, 뭐 호주 이런 엄청 덥잖아요. 뭐 인도 이런 데는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는 거죠. 그 컴퓨터 성능과 이제 직결되니까 IT 장비와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 기사에 보면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아예 바닷물 속에 서버를 담근다 그러잖아요. 반려를 잡으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듯 데이터 센터의 퍼실리티 장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 에너지 관리.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할 때는 PUE라고 합니다. 뭐 CUE 탄소, 그다음에 WUE, W 워터거든요. 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PUE가 지표입니다. 공통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 파워, 뭐 UCG, 유세지, 이펙티브니스, 전력 사용 효율이죠. PUE는 IT 소비 전력 대비 전체 전력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다. 분모가 IT 소비 전력이고요. 분자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이 한 1.5 정도 돼요. 1.5. 그러니 50%는 IT 장비가 아니고 간접적인 이제 유틸리티 장비, 뭐 냉동기, 보일러, 전등, 전열, 뭐 그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1.10, 1.09까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최근에 진 것들은 이제 1.1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1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 뭐 데이터 센터 뭐 일정 규모 이상이면 뭐 한 달에 전력 요금이 뭐 5억 내지 10억 정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가 1.10이 하느냐, 1.20이 하느냐 따라서 이제 근무자 몇 명의 인건비는 나오죠. 자, 이거는 외기냉방 시스템 요 서버가 있잖아요. 이제 목적 및 가장 중요한 게 서버인데 서버를 냉각하는 방식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그 중에 하나 예입니다. 만약에 차가운 뭐 가을에서부터 뭐 초봄까지라 그럴까요? 요 안에 조건도 이제 설계할 때 뭐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온도를 얘기해 볼까요? 뭐 렌즈가 19도에서 25도, 습도가 4에서 65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서 외기를 적절히 필터링해서 뭐 가습하고 열교환해서 온습도를 맞춘 다음에 이게 이중마루라 그러거든요. 전산실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마루 형태로 된 거. 이렇게 가서 이게 서버와 서버 사이의 복도 I를 통해서 이렇게 서버에도 이제 컴퓨터 보시면 팬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운 게 들어가고 뜨거운 거는 대류 현상에서 올라가서 바깥으로 이렇게 다시 내보낸다든지. 근데 요 이중마루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중마루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가는 게 위에서 직접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요. 또 서버 사이에 이렇게 냉각 자켓을 두기도 합니다. 냉수를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자체를 침지식으로 치맥 방법으로 담그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데이터 센터 필요 자격증,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정보를 드립니다. 데이터 센터에 근무를 하고 싶다. 높은 페이를 받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인간다운 삶,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데를 가야 돼요. 데이터 센터가 제가 뭐 50개, 100개 있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회사로 보면 한 20여 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름 있는 외국 선진사들 오라클, 뭐 이퀴녹스, 아마존, 뭐 구글, 국내에 있거든요. 그런 데 가는 걸 이제 1차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데도 이제 뭐 주야 교대하는 테크니션도 필요하고요. 보안요원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오퍼레이터가 필요한데 또 뭐 기계 분야, 전기 분야의 파트장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관리할 수 있는 팀장도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영어를 요구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 입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보장되니 영어 좀 모자라더라도 거기에서 영어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인터뷰 통과해서 가기를 바라고 이제 외국 선진사는 도저히 할 뭐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대기업에 가야 됩니다. 대기업 어떤 방법을 쓰든지 대기업에 가는데 자 KT 그 다음 삼성 SDS 네이버 그 정도가 제일 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좋고 조금 더 낮은 게 이제 카카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보통 직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실제 오퍼레이트 했잖아요. 얘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실제 뭐 방제센터가 되든 뭐 기계실이 되든 오퍼레이팅도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다고요. 그런 데 가야지 똑같은 직급 체제의 급여 체계로 간다는 거예요. 성과급도 같이 받고 아니면 직영이 아니더라도 관련 계열사에 이제 거의 뭐 수계약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계열사에 가면 뭐 모회사보다는 조금 급여 체계가 틀릴 수 있지만 거의 동등하다고요. 뭐 대우나 조건이나 뭐 갑질 이런 거 안 됩니다. 요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래서 하도급 위반이죠. 하여튼 그 정도 가고 그런데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가에 좀 그런데 하청을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가 약하죠. 인건비 싸움이니까 뭐 그래서 뭐 사고 나면 어떤 책임성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하청을 주는데 하청하는 업체가 좀 나름 이제 튼튼한 데면 또 괜찮아요. 페이가 괜찮은데 정말 건물 관리처럼 빌딩 관리처럼 메이커 없는 완전 인건비 싸움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하청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급여 체제가 엄청 낮고 또 이직률도 엄청 높습니다. 그뭐 높아요. 예, 그런 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선택할 때 데이터 센터 운영 요원이 몇 명이 있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소속되는지 급여 체제가 어떻는지 연봉 체제가 어떻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 어떻는지 좀 가급적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껍질만 데이터 센터 와 시설만 보고 꼭 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가능한 정보를 많이 이제 획득을 해서 가시기 바라고. 자, 설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설비는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설비는 설비니까. 자, 어떤 설비가 있냐? 자, IT 설비 서버죠. 뭐 통신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IT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정보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보 처리 기능사 뭐 그다음에 대기업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기술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IT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사가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런 이제 기술사들이 우리나라 기술사들의 3분의 1, 반 이상은 이제 IT 계열에 있는 것 같아요.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급 이상으로 이렇게 IT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주로 이제 오리지널 운영부서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클라우드를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본연의 IT 별도로 보통 부서가 틀려요. 이쪽에 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유틸리티 계열 쪽 보시면 이제 전기 쪽에 수전 설비, UPS, 비상전원이죠. 백업전원. 예, 당연히 이제 자격증이 꽃입니다. 전기는 이제 법정 선임 자격증이죠. 필수고요. 이쪽은 이제 법정 선임 자격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장은 이제 전기공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수리하기도 하고 증설하기도 하고 전기공 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등급은 산업기사 이상으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또 수준들이 높아야 돼요. 데이터센터는. 자, 항운항습은 공조냉동이 꽃입니다. 또 건축설비도 괜찮고요. 하여튼 이것도 산업기사 이상으로.
소방 설립이 소방 쪽에도 상당한 어떤 비중입니다. 기계 분야에 항원화석 다음에 소방 설비 비중이 높습니다. 이 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 개념했잖아요. 이제 소방서에서 못하게 합니다. 소방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최근이죠. 최근에 구분됐습니다. 특급, 1급, 2급 다 구분됐고요. 자격은 소방설비 산업 기사 이상입니다. 기계 분야든 전기 분야든 두 분야가 있죠. 소방설비는. 자, 발전기. 전형적인 비상 백업으로는 첫째가 이제 발전기죠. 발전기인데 주로 이제 디젤류를 쓰다 보니까 자, 대대센스는 웃기게 일반 공장이나 이런 유틸리티 시스랑 틀립니다. 비상 에머전시를 엄청나게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수전 전력의 뭐 거의 대부분 용량을 발전기에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뭐 5000kW면 발전기가 뭐 5000kW 언제 돌지도 모르는 이런 발전기들이 10대 깔려 있는 거죠. 지하 2층에, 지하 3층에. 그러니까 일반 공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UPS 시설과 발전 시설 또는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백업이 엄청 많은 거죠. 냉동기도 2대 있는 게 아니라 3대, 4대, 5대 있는 거죠. 백업에 백업이 있습니다. 경유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서 소방서에 신고하게 됐고요. 이건 기능사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용량에 따라 지정 수량 용량이 틀리겠지만 건축도 뭐 건축 담당자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뭐 기사 이상. 안전은 이제 중대재해법 발효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내부에 이제 용접도 못하게 하고 뭐 2m 이상 고소 작업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제 안전 허가서를 또 발급받아야 되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고소 작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룸에 그 파워를 늘려주고 이제 케이블링 작업을 보통 이제 천장에서 떨어뜨려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사다리 작업이랄까요? 뭐 어떤 렌탈 작업 많이 합니다. 기타 뭐 LNG 들어오면 뭐 식당이 있든지 보일러가 있든지 영온수기가 있으면 이제 가스 쓰잖아요. 가스. 그래가 PU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 그림을 볼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이제 온실가스 한국도 따지기도 합니다. 이제 ESG라고 하네요. 뭐 그런 부서에서 대기 환경 건설하죠.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보통 이제 건설사에 맡기지만 그것도 관리하는 어떤 PM 역할은 또 데이터 센터 소속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설 안전 쪽도 많이 또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 선임은 원래는 그 데이터 센터의 소유주가 하는 게 원안이죠. 원안인데 우리나라 법이 각각 틀리다고 할까요? 소방 설비는 예를 들어 뭐 소방법이잖아요. 소방사와 관련돼 있고 항원항섭은 이제 공동행정원은 가사 안전공사와 관련돼 있잖아요. 이런 전기는 전기 기술이 안전 이런 데 관련돼 있고 다 법이 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소유주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런 게 대표적인 공동행정원 보일러 쪽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하청업체 운영하는 업체에서 선임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선임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좀 가는 경향도 있죠. 하여튼 법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격을 갖추면 데이터 센터에서 좀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하여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설비가 있다,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필요 자격은 이렇다, 그리고 취직을 할 때는 어느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다. 이 정도 인폼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